아마도 이 소비자 포럼에서 하고 있는 이 행사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깥에 오는 날씨만큼이나 창업시장이 오늘 날씨하고 똑같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올해 16년 차로 지금 이 창업 원저리에서 녹을 먹고 앉아 있는데요. 매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올해는 경기가 좋습니다 라고 강의를 했었던 때가 딱 2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년 안 좋다고 그러는 거지. 매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가 민족을 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아니면 정의사회 구현 있으면 바보들이죠. 예, 창업의 목적성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노력한 거에 이상의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창업을 합니다. 그것도 많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창업의 현실이 과연 내가 노력을 한 거에 비한 정확한 수익성이 나오는 경기의 선행 지표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가 제일 애들 말로 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충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더 많아요. 제가 4학년 6반이거든요 올해. 예, 4학년 6반인데 얼굴 생긴 거는 3학년 한 9반 정도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이 정도 되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주시네. 예. 자, 좋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베이비 부모세라고 하잖아요. 그게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기본적인 베이직을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선배 세대인 지금 이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저 3대 독자입니다. 충청부도 충주라는 데서 태어났는데요. 소원이 뭐냐면 하얀 쌀밥을 도시락에 한번 싸갖고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얀 쌀밥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해야 됩니까? 녹음 때문에. 안 해도 되죠. 예, 생음하기 좋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엄마, 도시락 밑바닥에는 보리쌀만 주고 제일 위에 한 포대기만 쌀밥만 싹 도표로 한 번만 해줘. 도포를. 뚜껑 열었을 때 남들한테 쌀밥 좀 보이게 해. 근데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더 했을 거고 틀림없이.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전의 용사들이 지금은 올해서부터 정년퇴직을 하기 시작을 해요. 72만 명입니다. 아니, 172만 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 근데 그분들이 현실을 놓고 보면 그분들의 평균 부를 한국노동자연구소에서 계산을 한번 해냈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신발끈 10분씩 좀 매면서 예,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선배들이 갖고 있는 평균 부가 뭐냐면 30평짜리 아파트 정도를 가지고 있고 1.6 이상의 자동차를 한 대 이상 보유를 하면서 애들은 대학생, 고등학생 1명씩 2명, 평균 1.87명이야. 그러면서 유가주권 3,700만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30평형의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자기 부담률은 다시 한번 대출받은 금액이 평균 얼마? 4,600만 원에 이자를 부담하고 앉아 있는 거지. 단 여기서 한 가지 관가하지 않을 사항은 그 30평짜리 아파트의 기준 조건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분당의 30평 아파트는 한 5억쯤 합니다. 제 친구 이수철이가 살고 있는 압구정동의 30평 아파트는 14억, 15억 해요. 우리 대다수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살고 있는 충주는 30평짜리 아파트에 9,900만 원이야. 어쨌든 그렇지만 그게 부의 척도란 거예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창업의 보통의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금액이 평균 창업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냐면 평균 창업 비용이 7,800만 원이야. 그 중에 자기 부담 금액이 몇 프로냐가 더 중요합니다. 순수한 자기 돈. 순수한 자기 돈이
얼마 정도냐면 한 6,500만 원 정도냐.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 담보대출, 친구한테 빌리고 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여쭤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얼마가 된지 모르지만 창업비용을 100% 저축되는 내 돈으로 창업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은 안 드십니다만 제가 봤을 때 한 5% 정도 되실 거예요. 평균이니까. 예, 이게 현실인 거죠.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성공이라는 것을 꿈꿉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성공 창업해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공이란 단어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뭐다? 지금은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공 창업을 꿈꾸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중요합니다. 망하지 않는 창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동아일보에 망하지 않는 법이라는 칼럼을 지금 1년만째 쓰고 있는데요. 망하지 않는 법이 뭐냐는 얘기야. 망하지 않는 법. 지금의 창업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2010년에 9월 3일에 오늘 at that moment, 오늘을 창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숨형 창업이라고 해요. 지금 창업을. 목숨형 창업. 창업하다가 실패하면 더 이상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제일 앞에, 두 번째 내 아들, 세 번째 내 딸, 넷째 우리 와이프. 일렬 횡대 종대로 다 쫙 한 군데로 걸어가면 되죠. 어디? 한강대교로.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안 망해야지만 되는 거야. 이제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 망하는 방법을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5년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빗길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정도를 알려주겠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그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쭉 한번 봤어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근데 이네들한테는 공통점이 있더란 얘기죠. 자영업, 창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의 단어로다가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단어일까요? 이런 단어들일까? 노력, 계획, 집행, 실행, 이런 단어들. 당연하지. 근데 이 단어보다 더 상위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공했다고 치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열정. 내가 지금 얘기한 노력, 실행, 계획, 집행 이런 단어들은 다 열정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는 단어는 내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정말 하고 싶어 미치지 않은 그런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열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남이 시켜서는 절대로 열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이 시켜서는. 우리 아들을 비근한 예로 우리 아들이요. 우리 선배님들 아들 생각해 보라고요. 돈 수억 갖다 주잖아. 좋은 선생 붙이잖아요. 걔들을 양말, 꼬맨 양말 한 번이라도 신기 적 있어요? 안 시키잖아. 처먹대는 거 다 쳐사주잖아요. 예. 신발 나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주지만 걔는 프로스펙스나 월드컵, 나이키 이런 거 사주잖아요. 그죠? 그 새끼 떨어진 신발 나는 거꾸로 내가 신잖아. 정말로 그 자식들이 쪽팔리다고 하는 신발 이 티 그 내가 입잖아. 늘어진 거, 목 늘어진 거. 그러면서 얘한테는 목 늘어진 거 안 시키잖아. 그런데도 반해서는 양양하고 미미하잖아. 성적은 미미하고 양양하죠. 돈으로 갖다 버도.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야. 그거는 그냥 책상에 8시간 앉아있으면 뭐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버추얼 캅에서 요가했으면 죽이는 거지. 스타크래프트 생각하고 못하게 하지만 이런 것들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의 덕목은 열정이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럼 열정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첫 번째는요, 내의 현실에 대한 인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인지가 정확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의 포지셔닝이 어디야? 내가. 근데 답답한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SDS 이사였었어. 였었어는 과거형이잖아. 였었었었어. 그런데 지금은 좋아. SDS 이사고 서울대학교 나왔어. 연봉 1억짜리였었어. 그런데 지금은 하얀 손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쪽 동네는 안 그런데 이쪽 동네는 우리 이모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모들이. 예. 이 여성 창업자들이 늘어난 게 벌써 2005년도부터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에서 실패할 확률이 제일 많은 분들이 지금 저기 오르르 몰려 계신 거죠. 제가 봤을 때 90%는 실패하실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저 중에 90%.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속으로 하고 계시잖아. 죄송하지만 실패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부 창업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남편들이 삘삘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야. 남편이란 작자들이. 저 자식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야,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고 싶은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는 남편만 벌어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구조 시스템이 아닌 거야. 예. 그런데 주부 창업을 하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적군이라고 표현하죠. 주부 창업자의 일적이 누굽니까? 바로 남편이란 적자들이에요. 정말로. 남편들이 이랬으면 이러길 바랍니다.